일단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형 문제도 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 문제, 발전 문제 이렇게 풀면서 볼게요. 어차피 오늘 안에 마스터 못해요. 이것도 등급수랑 똑같습니다. 나중에 자기소리 문제 푸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게 도형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하나씩 풀어보세요. 그럼 늘어요. 근데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납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한번 볼 거고.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할 건데 일단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 기준으로 그냥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다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좀 쉬운 게 직각삼각형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있으니까 다 구해주세요. 그냥 한 면의 길이 1로 해도 비율 깨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사각형의 비율 좀 1로 잡아준다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 얘는 끼인각이 알파고요. 90도고 그러면 길이가 2, 1,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 그 다음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직각삼각형 베타 보이죠? 이런 거는 사실 못 풀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끼인각이 베타 90도이기 때문에 3, 1로 잡아준다면은 삼각비 기준으로 얘가 루트 10 될 테니까 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3 해서 별거 넣고요. 오늘 계산 끝까지 안 할 건데 루트 5분의 1, 루트 10분의 3, 루트 5분의 2, 루트 10분의 1 넣고 계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패턴이 될 건데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변형 발전 사실 둘 다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냥 좀 더 어려운 발전을 좀 볼게요. 자, 뭐 옛날 수능엔 냈대요. 2018 수능엔. 근데 2018도 지금 기준으로는 옛날이죠. 벌써 2023년입니다. 어, 빨리 접고 싶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았을 때 자, AD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에 대해서 EC는 루트 5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3대 1에 좀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이제 3K 그다음 여기를 K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루트 5, 2루트 5 이렇게 좀 대충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니까 얘는 공식으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빼기는 플러스로 나왔죠. 그 다음에 코코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3KK를 알아야지만 뭐 얘를 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는 어떻게 끊을 거냐면은 자 여기 이제 2루트 5, 루트 5가 있는데 자 일단 아는 길이부터 먼저 좀 주목을 해봅시다.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자 2루트 5, 루트 5가 있고 여기는 둔각을 잘 보세요. 둔각 잘 보시면은 얘가 베타 90 이렇게 두 내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90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 90 플러스 베타. 그리고 루트 5, 2루트 5, 3K 이렇게 나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풀 수 있나? 잠깐만. 자, 요것만 가지고 일단 풀어볼 건데, 잠깐만요. 하나의 각을 더 볼까? 자, 베타 요렇게 있고, 오케이. 두 가지씩을 써봅시다. 자, 여기서 사인 베타는 어떻게 볼 거냐면, 사인 베타는 요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도형을 좀 최대한 무섭게 하네요. 사인 베타는 강제로 쓰면 루트 5분의 K입니다. 루트 5분의 K.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은, 자, 근데 잠깐만. 이것만으로 풀리나? 자,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K. 근데 여기를 그냥 코사인 법칙 강제로 써볼까요? 여기를 코사인 법칙 강제로 써보면 아마 90 플러스 베타 때문에 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그럼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2루트 5의 제곱 20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아까 뭐죠? 9K 제곱 플러스 5 그다음 빼기 요렇게 줄 곱하면은 6루트 5K의 코사인의 90 플러스 베타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사인 법칙을 좀 떠올린 게 내가 사인 값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로 좀 환산해 주면 돼요. 코사인의 90 플러스 베타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사인 베타로 좀 봐주면 돼요. 90 플러스니까 90도 플러스 코사인의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래서 얘가 마마 플러스로 바뀌고 그다음 오른쪽은 그냥 여기가 사인 베타가 되는데 이 사인 베타 자리에 같이 따라하네. 자 사인 베타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냐면 루트 오분의 K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넣어주세요. 자, 억지 같지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하는 게 원래 도형부사 힘들어. 루트 5분의 K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루트 5랑 루트 5 없어져서 9K 제곱 플러스 5 더하기 6K 제곱 이 자체가 20이면 되고 그래서 15K 제곱이 15다. 결정적인 힌트 나왔죠. 15K 제곱은 15니까 K는 1 이렇게 K는 1. 자 이제부터 모든 길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K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3 여기는 1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알파 있는데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5대 3대 4가 되니까 요 길이는 3이야. 요 세로 전체 길이가 4니까요. 그리고 다시 1 루트 5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오른쪽에 요 길이는 2가 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스타트해야 하는 좀 어려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에서도 좀 많이 활용되는 버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다 다 넣으면 되는데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자,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대변 5분의 4.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기인변 5분의 3. 그 다음 세 번째, 베타 기준으로 본다면 사인 베타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루트 5분의 1. 그 다음 코사인 베타 루트 5분의 2. 우리가 써놓은 공식에 따닥 따닥 대입해서 마무리 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첫 시작을 코사인 법칙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수원이랑 연계도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복습을 해 줍시다요. 사실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변형 문제 풀어봐라고 한다면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못 풀 확률이 높은데 어차피 도형은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도형 공부하는 비법 자의소리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단원이 두 개거든요. 이거 밖에 방법 없어요. 센수학 고쟁이 이딴 거 풀어봤자 도형 별로 없습니다. 도형 정말 잘하고 싶다. 그리고 중간고사 내신 잘 보고 싶다. 무조건 자의소리야. 왜냐면요. 자, 여기 2단원은 좀 이따 그 삼각함수 극한 다는 못하겠지만 여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형이거든요. 이게 요즘 최근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실려 있고 2단원도 다 도형이고 지금 하는 단원은 D단원. D단원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둘의 차이는 2단원 삼각함수의 극한은 모든 거 다 세타로 표기한다고 D단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모든 걸 다 구한다. 모든 값을 구한다. 둘의 차이는 좀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D단원 한 여기서부터 그냥 하루에 한 문제씩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답지 보면서 해도 돼요. 모르면 뭐 질문 가져오셔도 되고 어차피 모든 문제 다 풀어줄 수 있고 자 그리고 도형 끝도 없죠. 이건 D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2단원 삼각함수의 극한 이런 문제 진짜 개극혐이거든요. 네 알거든요. 이런 거 하루에 하나씩만 해봐요. 금방 들어요. 안 하니까 안 릅니다. 도형은. 그거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하려면 그냥 모의고사 문제 잔뜩 풀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거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 너무 어려워서 쉬운 교재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도 센 수학 나중에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그 뭐시기야 차라리 마풀이 좀 도형이 많은 편인데 고쟁이 뭐 사보셔도 생각보다 도형 문제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간고사나 수능 모두 도형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으로 공부는 좀 안 돼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도형은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딱 좋아. 하루에 한씩 풀면서 감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원하면 시켜드릴게요. 학원에서. 딱 한 문제당 5분 잡고 풀어라. 그렇게 해서 15분 투자하시면 금방 들어요. 그래서 도형 작년 이제 고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졸업한 애 중에 한 명이 도형을 진짜 못했거든. 등비급수 여기 하나도 못 푸는 애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잘했을까? 어느 순간 그거는 믿고 따라오시고 자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 활용이 사실 핵심이긴 해요. 보통 모든 삼각함수 덧셈 정리 활용을 거의 다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거 있죠?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곱분의 합 요거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이유는 별거 없어요. 탄젠트가 제일 쉬워서 탄젠트 덧셈 정리는 특징이 탄젠트만 구하면 돼요. 근데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사코 코사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둘 다 구해야 되거든요. 조금 귀찮아서 탄젠트로 푸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식이 복잡할수록 탄젠트 덧셈 정리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한번 보죠. 액자의 세로의 길이 액자가 뭔데요? 이거겠죠? 아닌가? H 이게 액자예요 이거 EH를 보는 문제요. 자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이 세타만으로는 직각삼각형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해서 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는 패턴으로 가줍시다. 근데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푸는 방법은 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알파 베타라는 각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잡으세요. 두 각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전체 두 개를 합친 각을 알파라고 보고 조그만 각을 베타라고 보세요. 그럼 알아서 세타는 이런 관계식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런 보조선을 쓴다면은 알파 베타 모두 삼각비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탄젠트냐 아니면 사인 코사인냐 다 구할 수 있기는 할 겁니다. 이론상. 그래서 관계식 이 덧셈 정리 단원을 풀 때는 알파 베타 두 문자를 잡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단원 삼각함수 극한에서는 닥치고 세타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좀 풀어내시긴 해야 돼요. 약간 그렇게 차이를 두고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베타가 있는데 베타는 구하기 쉽죠? 여기가 5, 그 다음에 1.5 빼면은 여기가 1 이렇게 돼요. 5, 1. 그러면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는 일단 5분의 1이 될 텐데 그럼 이제 탄젠트 알파는 무엇이냐? 탄젠트 알파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5분의 1 플러스 h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5, 여기는 1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얘를 구해야 될 텐데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에요. 여기 직각삼각형은 없는데 탄젠트 세타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세타로 보지 말고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는 7분의 1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관계식이. 그럼 얘는 덧셈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꼴이거든요. 이걸 덧셈 정리 전개식 펼치면 이제는 좀 외워졌을 테니까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에 그다음 분모에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요 식에다가 내가 아는 값을 모두 다 짱 박아서 대입을 해줘요. 그럼 대입하면은 방정식이 되는데 자, 요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이 둘 곱하면은 1 플러스 25분의 둘 곱하면 1 플러스 h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그 위에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는 5분의 1 플러스 h 빼기 5분의 1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좀 정리하면요. 25분의 분모는 26 플러스 h 번분수가 되고 위에 거는 5분의 1 지워지니까 5분의 h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둘 다 25 곱해서 분모 없애줍시다. 25 곱하면은 위에는 OH, 아래는 26 플러스 H.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 그럼 마지막에 이놈이 7분의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탄젠트 덧셈 정리가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직각삼각형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마무리하시면은 35H는 26 플러스 H 그래서 34H는 26, H는 17분의 13 답은 거지 같지만 정답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워 보여. 발전 문제 어려워 보이고 변형 문제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자 발전 문제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2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요.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고 이게 이제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곡선 위에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이 문제는 좀 핵심이 이 좌표가 뭔지 모른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시긴 해야 되는데 자, P라는 좌표를 일단 이렇게 잡읍시다. x, 1 마이너스 x제곱을 잡을 거예요. 너의 x좌표 모르니까 x, 너의 y좌표는 고함수에 대입하면 1 빼기 x제곱.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요. 탄젠트 세타 1부터 볼게요. 탄젠트 세타 1은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였으니까 얘를 식으로 써주면 되고 참고로 요 a란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y절편이기 때문에 x에다 0 넣으면은 0,1이 될 겁니다. 0,1. 그리고 길이 보세요. 여기가 y좌표 기준으로 1-x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y는 1이에요. 그럼 1에서 1 빼기 x제곱 빼면은 길이 다 푸시. 여기가 이제 x제곱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 요 길이가 x제곱인 겁니다.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되니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길이는 알겠죠? 밑에 있는 길이는 1 빼기 x제곱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y좌표랑 동일하게. 그리고 pH의 길이는 x좌표이기 때문에 x 이렇게 쓰면은 일단 강제로 탄젠트 세타 1, 세타 2를 모두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탄젠트 세타 1부터 보시면은 얘가 밑변분의 높이 t자로 넣어서 x분의 x제곱이니까 얘는 x 이런 느낌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 2는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x분의 1-x제곱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둘 더할 거죠. 더할 거면은 이거 번분수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분의 1 빼기 x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덧셈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은 이겁니다. 탄젠트 세타 1이 2래요. 2분의 1. 응? 나와 있네. 이건 왜 줬지? 그러면 요게 x가 2분의 1이에요. x가 2분의 1.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1은 x였고 그게 2분의 1인 거야. 그럼 두 번째 있는 요거는 2분의 1의 역수 2에서 2분의 1 빼면은 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3이다. 생각보다 쉽네요. 2분의 3 이렇게 돼서 탄젠트의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마지막 탄젠트 덧셈 정리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2의 분모에는 1 빼기 탄젠트 세타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은 자 우리가 아는 값은 2분의 1과 2분의 3 곱해서 분모에 4분의 3 써주시고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써서 얘네 합치면 2를 써주시면은 마지막 값은 4분의 1분의 2가 되니까 8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주는데 이건 내신 때 좀 해드릴게요. 모든 문제 다 푸시는 거는. 그 다음 7번.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 좀 받아들여요. 갑자기 뜬금없이 산수유기합평균 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좀 싫어한 거 나왔는데 왜 써야 되는지 문제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일단 탄젠트 세타를 A를 이용해서 나타내주요. A라는 게 여기가 0,A입니다. 근데 탄젠트 세타 잘 생각해요. 세타가 들어가 있는 쪽의 직각삼각형은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강제로 뭐 이렇게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길을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각 두 개 잡는다가 포인트인데 첫 번째 요 조그만 각을 알파로 잡고
큰 각을 베타라고 잡아서 아예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게 덧셈 정리를 이용한 풀입니다. 덧셈 정리 방법. 그래서 그렇게 푼다면은 자 이런 관계식 쓸 수 있어요.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스타트를 찍어주고 웬만하면 문자 두 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를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시고 그럼 탄젠트 베타 알파를 모두 좀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한번 억지 같이 한번 봅시다. 처음 보면 모든 도형이 다 억지 같아요. 자, 탄젠트 알파는 얘가 세로의 길이가 a고 밑변의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알파 여기 있으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탄젠트 알파는 a분의 1입니다. 그 다음 탄젠트 베타는 자 여기 전체를 베타로 잡았죠. 그래서 a분의 2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a분의 2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그럼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를 덧셈 정리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 돼요. 얘는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의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a분의 1이랑 a분의 2를 곱한 a 제곱분의 2 더하기 1 그다음 분자에는 a분의 2 빼기 a분의 1은 a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왜 산술기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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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에 그다음 여기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곱했는데 a는 다시 분모로 좀 취해주면 이렇게 돼요. 얘가 a 플러스 a분의 2분의 1 이렇게 가죠. 이게 탄젠트 세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 산수기하 a 플러스 a분의 2 역수 관계일 때 우리는 산수기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가장 작아야 돼요. 분모가 가장 작아야 돼서 a 플러스 a분의 2 최소값을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좀 구해주시고 a 플러스 a분의 2는 2 루트 니네들의 어차피 태연이도 최근에 했으니까 어쨌든 a랑 a분의 2 곱한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은 분모가 최소를 갖는 2 루트 2분의 1이 되다 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4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되고 이때 a 값은 그냥 고일 수준이에요. 어쨌든 얘랑 얘가 같을 때 등호성립 조건이 얘가 탄젠트 세타가 최대가 될 때 이렇게 생각해서 a를 찾을 때는 등호성립 조건으로 덩어리랑 덩어리가 같을 때 즉 a 이퀄 a분의 2니까 a 제곱은 2 a가 루트 2일 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 뭐 당연히 풀기 전에 처음부터 산술기하인 건 모르는데 어쨌든 어찌어찌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에 역수꼴이 그럼 이 꼴에서 우리는 산술기하로 좀 마무리해보자 라는 식의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변형 발전이 문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발전만 볼게요. 자, 발전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많아. 자, 이것도 이제 그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발전 문제에서 자 여기 애매하게 세타 있고 그 세타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뭐 직각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뭐 이렇게 수선해발 뭐 내릴 수는 있겠지만 길을 모르니까 못 쓰는 거거든요. 이런 보조선 못 쓰는 거서 얘도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잡을 때는 거의 패턴 동일해요. 작은 각을 알파, 전체 큰 각을 베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P와 H 사이 거리인데 여기도 구해야 되고 얘는 8m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안 써놨지? 8m. 어쨌든 위에가 10, 아래는 8, 요 pH, 요 길이 x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스타트는 이 세타를 봐야 되는데 탄젠트로 볼 겁니다. 탄젠트 세타는 관계식 보시면 요 위에 가기 때문에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고 이걸 식으로 쓰면은 탄젠트 빼기 탄젠트 그 다음 위에가 빼기 됐으니까 분모에는 더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탄젠트 베타랑 탄젠트 알파 식으로 써보려니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자 먼저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 그럼 탄젠트 알파는 x분의 8이 되겠고 그럼 두 번째 탄젠트 베타는 큰 직각삼각형의 끼인각 기준으로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x분의 18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면은 x분의 18이랑 x분의 8 넣었을 때 관계식은 x분의 18 빼기 x분의 8 분모에는 얘네 둘 곱한 걸 넣으시면 되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8 곱하기 18이 144 맞을 거예요. 144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식의 요 위에 건 먼저 빼주갑시다. 위에 거는 x분의 10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x만 곱할까 이번엔? x만 곱하시면은 10 아래쪽은 x 플러스 x분의 144 이런 느낌으로 좀 바꿀 수 있어요. x 하나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세타가 최대가 되는 거 대표형과 똑같아요. 분모가 최소가 될 때. 세타 자체 탄젠트 값이 커지니까 세타도 커지게 되겠고 자 그때 P와 H 사이 거리는 X를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펼치면은 분모 역수 관계 됐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44는 2 루트 144보다 커 같고 24보다 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4 넣으면은 그때 탄젠트 세타를 좀 구할 수 있는데 예구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P와 H 사이 거리 X를 구하는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 최대가 될 때 등호 성립 조건이어서 X 이퀄 X분의 144가 돼야 되고요. X가 12일 때 X제곱 144 그때를 답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패턴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막상 풀어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단원이긴 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덧셈 정리의 증명. 어차피 증명 싫어하니까 안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빼고. 자, 지난 시간에 태연이랑 삼각함수 극한 기본 버전까지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도형 문제 풀기를 이 삼각함수의 극한을 오늘 좀 메인으로 풀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만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약간 변칙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리미트 x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0으로 갈 때 얘가 세타분의 a 세타분의 합시다. a 세타분의 사인 b 세타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개수 비교해서 a분의 b라고 해주면 되는데 오늘 도형에선 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이 사인 b 세타 이렇게 있을 때 어차피 얘가 a분의 b로 가니까 위에 거를 그냥 b 세타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세타 약분하고 a분의 b다 이렇게 바꾸는 편법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A 세타분의 탄젠트 B 세타 이렇게 간다고 해도 어차피 A 세타분의 B 세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 어차피 요 수렴값이 A분의 B인 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거든요. A분의 B.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귀찮으니까 이 탄젠트 B 세타는 B 세타로 바꿀 거야. 중간 과정. 그래야지만 나중에 식을 좀 줄일 수가 있어. B 세타로 바꿀 것이다. B 세타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1차식으로 볼 것이다. 약간 이런 말을 쓸 거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할 때, 뭐 A 세타 상관없고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제곱. 세타 제곱분의 일단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으면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외운 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2분의 1이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거 그 유리하고 좀 대처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한다면 위에 거를 앞으로 이렇게 취급할 거예요. 답이랑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바꿀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차 취급. 2차식 취급해서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자, 위에가 이런 거 있을 때 있죠.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 세타. A 세타라고 쓰면은 얘를 이 분자. 요거 원래 유리화해서 사인 제곱 바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2분의 1의 A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타 제곱하면은 약분이 될 것이다. 라는 편법 스킬을 약간은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이게 약간 어색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석 버전, 편법 버전 지금은 둘 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문제 풀 때는 너무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편법 버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중간수렴만 대입한다. 라는 것까지 잡아서 자 1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일단 1번의 대표형 세개를 정석 버전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x제곱을 좀 둘로 분리해서 x분의 sin 2x 그 다음 곱하기 x분의 탄젠트 x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는 2, 요거는 1이니까 얘는 2다. 이렇게 풀 겁니다. 그 다음 2번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sin 2x분의 sin 5x 그 다음 빼기 sin 2x분의 sin x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원래 한 칸 밀고 x 붙이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개수 비교 2x분의 5x 2분의 5 빼기 2x분의 x니까 2분의 1 하시면은 이 취급을 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정석이긴 해요. 어쨌든 정석이긴 하고 자 세 번째 건 정석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안에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여기를 네모 취급하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네모 취급하고 얘를 오른쪽 한 칸을 밉니다. 그래서 자 사인 네모에 그다음 여기 그대로 두고 2x 3승 플러스 3x에 이렇게 좀 밀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네모를 붙일 거야. 네모를 붙여서 네모분의 사인 네모. 얘를 1로 간주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을 볼 건데 그 네모가 뭐였냐면은 그 네모는 여기만 바꿀게요. 여기가 x 3승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였어요. x 3승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 그럼 네모분의 사인 네모는 1로 간주하고 요건 1로 간주하고 여기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얘를 그냥 x 3승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에 2x 3승 플러스 3x니까 0분의 0꼴로 여기만 깔끔하게 취급하면은 x에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분모에는 x에 2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x 하나 없어지고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빵빵빵 넣으면은 3분의 1 이렇게 취급하시면 이렇게 푼 게 정석 버전이긴 가장 정석 있는 버전이에요. 그럼 변칙 버전으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1번. 그냥 별거 없는데 sin 2x 이렇게 있죠? 앞으로 1차식 봐서 그냥 2x라고 볼 거야. 탄젠트 x 그냥 x라고 볼 거야. 그래서 x 제곱분의 2x 제곱하면은 2 그냥 이렇게 볼 겁니다. sin 2x랑 2x는 0으로 갈 때는 똑같은 거야. 왜? 역할이 x분의 sin x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sin x랑 x는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취급하는 게 변칙이다. 그럼 2번. 별거 없어요. sin 5x 그냥 5x 취급할 거예요. 떼기 sin x 그냥 x 취급할 거야. 0으로 갈 때는 똑같아요. 0으로 갈 때는. 그리고 sin 2x, 2x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2x분의 4x니까 2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사인 자체가 그냥 1참수 x라고 생각하면 사인의 x 3승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 귀찮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만입니다. x 3승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라고 쓸 거야. 이렇게 써주고 밑에는 2x 3승 플러스 3x라고 쓸 거야. 그래서 x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x의 2x제곱 플러스 3 똑같이 나오니까 x 없어지고 빵빵 대입한 3분의 1이라고 취급해주면 되고 참고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방금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x분의 ln의 뭐 1 플러스 2x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우리는 2라고 할 거잖아. 근데 어차피 얘가 x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위에 거 2x로 간주할 거야.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런 거 x분의 2의 5x 빼기 1 이런 거 있죠. 5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요거 어차피 5x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해서 그냥 2의 5x니까 5x로 바꿀 거야. 이런 편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언제 쓰냐면요. 만약에 이런 극한, 이상한 극한 있다고 쳐요. ln의 1 플러스 2x인데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에는 탄젠트 3x가 있어. 그러면 요럴 때는 원래 밀어주고 x 붙이면 되는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너 2x라고 쓸 거고 너 그냥 3x라고 쓸 거야. x가 0일 때는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취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데 뭐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이건 왜 배우냐면은 요 극한을 쉽게 푼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이 극한은 모의고사 따지면 2점입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극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형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어야 돼요. 도형. 극한식으로 되어 있는 도형을 좀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는 중간에 수렴하는 걸 최대한 숫자로 좀 바꿔봐요. 그때 좀 쓰는 스킬이니까 알아는 둡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도형 문제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배운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에서 그걸 잘 안 내는 겁니다. 강남권 애들이 좀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 극한 단순 계산. 약간 요것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 잘 안 내는 경우가 최근에 수능위원장 바뀌어서 그걸 좀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극한 쪽을 잘 안 내요. 수능 시험.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 요즘 수능의 가장 큰 기조가 뭐다? 무조건 교과서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권 특수 스킬, 그 어둠의 스킬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왼쪽도 있고 뭐 수투 비율 관계 이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또 강남권 스킬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안 쓰도록 좀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내신에선 좋아요. 오히려 그런 건 내신 스킬로 좀 여겨두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308번. 얘도 정석 버전으로 한다면 이렇게 돼요. 하나씩 간다면 세타 제곱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세타 제곱분의 사인 2세타. 오늘의 메인은 이게 아니니까 좀 빠르게 넘길게요. 탄젠트 2세타 플러스 점점점에서 세타 제곱에 사인 그 10세타, 그 다음 탄젠트 10세타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요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두 개 나누면 1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도 세타분의 사인 2세타, 세타분의 탄젠트 2세타 하면 2 곱하기 2 이런 느낌으로 가요. 다음 건 뭐 3 곱하기 3 가서 마지막엔 세타분의 10세타, 세타분의 10세타니까 10 곱하기 10 요거를 다 더하시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정석 버전인데 내가 말하는 변칙 버전은 별거는 없고요. 사인 세타, 탄젠 세타가 세타가 0일 때는 그냥 세타 세타 이렇게 취급해서 세타 제곱분의 세타 제곱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사인 2세타, 탄젠트 2세타도 사인 탄젠트가 모두 1차로 취급한다면은 그냥 너를 그냥 2세타, 2세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 기조 자체로. 그래서 4세타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거고 쭉쭉 가서 어쨌든 사인 10세타, 탄젠트 10세타니까 그냥 둘 다 10세타, 10세타 취급해도 2차는 깨지지 않으니까 플러스 100세타 이런 느낌으로 좀 간다고 치면은 얘는 이제 세타 제곱 다 나눠지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점점점 10의 제곱 이 값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소리인데 별건 없는 스킬이죠. 네, 요걸 이제 다 더하면은 수원 공식은 알아야 되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정도는 까먹지 말고 계산을 해 줍시다. 그렇죠? 마무리는 이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정석 버전이랑 변칙 버전 해줄게요. 자, 2번 정석 버전은 x를 분모로 취해줘야 돼요. x를 분모로 취해서 x분의 sin x 더하기 x분의 sin 2x 점점점에서 이제 x분의 sin nx가 되는데 그 위에는 1이다. 약간 이렇게 법문사 형태로 바꿉니다. 그럼 얘가 1, 2, 점점점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다 더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 있고 그래서 fn을 n의 n 플러스 1분의 2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를 좀 정석으로 보시면 돼요. fn을 쓸 때. 그리고 이건 좀 이따 부분수분해 할지. 근데 뭐 변칙 버전은 사실 별건 없거든요. 얘가 x의 1승이면 분모도 x의 1승이다. 약간 이런 기조로 좀 생각했을 때 sin x 그냥 x, sin x 2x, sin nx, nx 그냥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뭐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에서 n까지 하고 x 위에는 그냥 x 이렇게 붙이는 게 변칙일 뿐입니다. 그냥 좀 더 쉽게 풀릴 뿐이에요. 그럼 xx 이렇게 나눠지고 1부터 n까지 더한 거분의 1이니까 n의 n 플러스 1분의 2는 똑같아요. 2분의 nn 플러스 1 역수.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fn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발전 문제인 이유는 요거 뭐겠어요? 급수. 이렇게 나왔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급수의 값의 수렴값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은 부분 분수분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n의 n 플러스 1분의 2 같은 경우는요. 2의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벌써 까먹진 않았겠죠?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1부터 무한대까지의 급수 수렴 값은 일단은 1부터 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2에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점점점에서 이제 뭐 무한분의 1 빼기 무한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어차피 맨 뒤에는 다 0으로 가거든요. 급수의 수렴값은 맨 뒤에 다 0이니까 앞에 하나만 남는다. 이런 급수의 값으로 2, 1은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무한 번째 대입해봤자 맨 마지막은 0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급수에서 맨 뒤에 건 항상 0이다. 급수 까먹었을까 봐. 그렇죠?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 3번 별거는 없는데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in kx 당황만 하지 말고 모든 시그마는 그냥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x분의 sin x, sin 2x 그 다음에 sin 3x 이렇게 더해가지고 점점점에서 그냥 얘는 sin nx 이렇게 잡는 겁니다. 요거 다 더하시면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3 점점점 이렇게 하면 n 뭐 변칙 쓸 필요도 없어요. 변칙이라고 하자 얘는 x, 2x, 3x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걸 fn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fn은 2분의 n의 n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거는 뭐 별거 없죠. 무한으로 가는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수투 기준으로는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2n 제곱 플러스 3n분의 f2n 최고차 한번 봅시다. 2n 여기다 딱 대입하면은 2분의 2n의 2n 플러스 이렇게 좀 들어가시고 2랑 2 약분은 n이고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극한이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래서 2n 제곱분의 위에도 n 곱하기 2n, 2n 제곱.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가는 연계 문제입니다. 이걸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음, 아니에요. 그냥 아웃백 가면요. 그냥 맨 처음에 나오는 그냥 디저트 빵에 불과하다 정도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건 너무 쉬운 거서. 자, 1번 얘도 정석 변칙 둘 다 가겠습니다. 자, 1 코사인 4x 이게 외워주셔야 좋은데 이게 변칙, 이게 정석은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저번에 알려준 대로 한다면 어차피 태훈들 배웠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4x를 일단 유리화시키듯이 둘 다 곱해주긴 해야 돼요. 정석 버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 위에 거 이렇게 합쳐 공식하면은 1 코사인 제곱 4x가 되는데 그 위에 거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4x로 바꾸셔야 돼요. 사인 제곱 4x.
그리고 여기 이제 x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 4x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4x분의 1이다. 이렇게 가셔야지만 정석 버전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게 x 이렇게 되거든요. 요 극한이 x분의 사인 4x 묶고 이거의 제곱인가? 이렇게 제곱이어서 개수 비교하시면 4인데 4를 제곱하면 16. 그래서 앞에 거는 16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조심. 요거는 x자리 0을 넣으면요. 코사인 0이 1이에요. 코사인 0, 1 기억해야 돼. 코사인 0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은 8이다. 여기 정석 버전이긴 한데 8이야. 여기까지 오시면 8이 굉장히 예쁘고 도형 문제에서도 이런 거 섞이면 언제 유리하고 앉아있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웬만하면 변칙으로 봅시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4x를 변칙으로 바꾸는 거는 이 덩어리를 바꾸면 돼요. 1 빼기 코사인 4x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 4x니까 2분의 1에 4x의 제곱 이렇게 바꿔줘. 2분의 1 4x의 제곱. 그 다음 분모는 x제곱. 얘는 웬만하면 변칙을 좀 사용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은 16 곱하기 2분의 1 8x제곱. 나누기 x제곱이니까 8.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덩어리 통째로 2분의 1의 4x의 제곱을 바꾸시면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시키면 확실히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꾼다요. 자,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정석 버전 좀 길어요. 그냥 둘 다 알려주긴 할게 처음이니까. 자, 1 빼기 코사인의 3x면은 1 플러스 코사인 3x 분모에도 이제 1 플러스 코사인 3x 곱해줘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물론 서술형은 이렇게 쓰란 얘기인데 어쨌든 합성식으로 얘에서 얘 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3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분자를 통째로 사인 제곱 3x 이렇게 바꿔요. 사인 제곱 3x 사인이 두 덩어리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보셔야겠죠. 그래서 x분의 사인 3x 하나 그 다음에 사인 2x분의 사인 3x 벌써부터 좀 팔에 쥐가 와요. 그 다음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3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1이 다 계산하면은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얘는 3 얘는 2분의 3 마지막 거 조심 x에 0 꼭 대입하시고 코사인 0 1이니까 1 더하기 1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4분의 9 자 이렇게 쓰는 건데 너무 아파 팔이 너무 아파 이런 거는 웬만한 변칙으로 언제? 1 마이너스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변칙으로 그냥 이 덩어리를 바꾸시면 돼요. 이 덩어리를 별거 없어요. 이 덩어리를 2분의 1 곱하기 3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바꾸면 돼. 2분의 1 곱하기 3x의 제곱 그 다음 밑에 있는 x 사인 x도 그냥 x 곱하기 2x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사인이랑 탄젠트는 1차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덩어리는 2차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바꾸기가 좀 쉽다. 그렇죠? 그래서 바꿔주면은 요 위에 게 2분의 9x제곱 그 다음 아래 거는 2x제곱 이렇게 가시면은 2분의 9니까 4분의 9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별거 없는 스킬이긴 해요. 요즘 옛날부터 한 뭐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도 한 2, 3년 전부터는 인간에서 꾸준히 좀 밀던 거긴 한데 그래도 요 지역 특성상 동네 지역 특성상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렇게 바꾸는 거 모르는 친구도 좀 많으니까 그냥 써먹어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아진이는 여기 오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저번에 토요일에 얘기를 그러니까 시대인재 가면 너무 괴물급들이 많대.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잘하는 인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3번. 얘도 변칙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변칙으로? 일단 정석으로 가긴 갈 건데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의 1 빼기 코사인 x 자, 요거 이제 x ln의 1 플러스 2x 이렇게 될 텐데 곱하기입니다. 이거 정석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일단은 아까랑 비슷하긴 해요. 1 빼기 코사인 x 있으니까 얘를 바꿔야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x. 하기 싫다. 1 플러스 코사인 x. 자, 이렇게 가시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합성식이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x입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고 그 다음 위에 거는 x 곱하기 ln의 1 플러스 2x 그리고 마지막에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석 버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바꾸면은 마이너스 사인 x분의 x 곱하기 사인 x분의 ln의 1 플러스 2x 그 다음 곱하기 이제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사인 x분의 x는 1로 간주.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것도 그냥 x분의 2x 하면 되긴 하거든. 1차분의 1차. 근데 얘도 약간은 정석 버전이면요. 한 차례 수작업을 더해줘야 돼. 사인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2x에서 여기다 xx를 붙이는 게 정석 버전입니다. xx 붙여주면은 요게 1, 그 다음 요거는 2가 나겠죠. 1 플러스 x. 그 다음 1 플러스 코사인 x도 x자리 0을 넣어서 그럼 0을 넣으면은 코사인 0,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되긴 하는데
이게 분명히 모의고사를 해봤자 2점짜리 문제거든요. 2점짜리 문제 이렇게 힘들게 풀 필요가 없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부터 다 바꿀게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줄 거고 마이너스의 변칙입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 위에는 x 곱하기 ln의 1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데 자 ln의 1 플러스 2x를 x로 나누면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 덩어리 통째도 이론상 2x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수렴값이 2다 라고 해서 그냥 2x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요령 다 그냥 처음부터 다 써줄까요? 2에 뭐 ax 빼기 1 이렇게 나오면 그냥 ax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수렴값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ax 하면 좀 그런가? a를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2에 kx 빼기 1 이러면 그냥 kx로 바꿔도 수렴값은 똑같아집니다. kx max 그 다음에 a의 kx 빼기 1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kx 쓰면 되는데 곱하기 lna 수렴값 때문에 lna는 하나 좀 붙여줘. 그냥 모든 거 다 써줄게. 그 다음에 ln의 1 플러스 kx 이러면은 얘도 그냥 kx 바꿔도 어차피 x분의 kx 하면 k가 나오거든. 그래서 kx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1 플러스 kx 지수함수 이론상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ln a분의 1만 붙이고 밑변환 공식 때문에 곱하기 kx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1차로 다 취급이 가능해요. 그 다음 삼각함수 극한 배운 거 3개밖에 없습니다. sin ax 그냥 귀찮으니까 ax로 바꾼다. 어차피 1차분의 1차 똑같다. 탄젠트의 ax로 바꾼다. 그 다음에 코사인만 기억합시다. 코사인이 좀 중요하죠. 이거는 1 빼기 코사인의 ax 요 덩어리를 통째로 바꾸고 싶으면은 2분의 1의 ax 자체의 전체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만 아시면은 이게 변칙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편하다는데 자, 그러면 한번 다 바꿔봅시다. 어, 나중에 원하면 이거는 뭐그 단톡에 올려줄게요. 근데 뭐 딱히 어려운 설명은 아니니까 이렇게 볼 거고. 자 일단 그래서 이 덩어리가 2x니까 2x로 볼 거예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요거를 이제 2분의 1 x제곱 통째로 바꿀 거예요. 2분의 1 x제곱 통째로 바꾸면 아주 아름다운 매직이 생깁니다. 마이너스 로피탈보다 더 좋은 거예요. 2분의 1 x제곱에 여기는 2x제곱 이렇게 계산되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2점이니까 2점 맞게 푸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는 거 알면 좋아요. 그래서 태윤이 이거 1번이면 보여줄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태윤이 기준. 약간 헷갈리면 해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밑에 것만 해줄게요. 자, fn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nx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정석 버전은 이제 1 플러스 코사인 nx 해야겠죠? 해줄까요? 아니야? 이제 변칙이야? 변칙이야.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nx는 2분의 1 nx의 전체제곱 이렇게 바꿔줘. 그럼 수렴값이 어차피 x제곱 지워지거든. x제곱 지워지니까. 그럼 얘가 그래서 2분의 1 n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편해지고 그 다음 옆에 거는 어차피 뭐 그냥 수업 내용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분의 1 n제곱 이렇게 취급해서 n제곱 공식만 외워두시면은 6분의 n이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에 마지막은 2분의 1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만 수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고 도형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칭환을 이용한 미정계수 극한 오늘 도형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 너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 많은 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줬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줄게. 오늘의 메인 테마는 도형 했으니까 도형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도형하면 싫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도형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극한을 이용해서 도형 테마를 좀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 할게요. 어차피 이거 하루 만에 안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보여주는 식으로 해줄게요. 오늘 설명 좀 길게 할게.